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2020 미국 대선 때 문제가 됐던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좌파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장악해버린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 중에 그나마 바른 소리를 하고 있었던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을 갑자기 잘라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도미니온 소송에서 패소를 한 팍스가 돈을 엄청나게 물어줬기 때문에 터커 칼슨을 자른 거다. 또 조지 소로스의 그 압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고, 또 트위터의 일란 머스크가 본인 대신 회사를 운영할 새로운 CEO를 고용한 이 린다 야카리노라는 그 CEO가 좌파 성향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오늘도 마이클 심 TV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후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인 액수와 자율적인 횟수로 후원을 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비즈니스를 우리가 서로 돕자라는 마이클 심 TV가 이끌고 있는 바이카트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컴퓨터 프린터 토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컴퓨터 프린터 잉크라고 하죠. 이 잉크를 판매하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텍사스주의 머켈렌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세이브텍스라는 우리 한인 레이먼드 리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애국 기업입니다. 이 세이브텍스는 모든 브랜드의 컴퓨터 프린터를 취급을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가격에서 60%까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러한 디스카운트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심 TV의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세이브텍스가 가장 싼 가격으로 제일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납품하는 게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 납품하는 가격보다도 거기에서도 10%를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마이클 심 TV 구독자들에게는 그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세이브텍스에 그 오다를 하셔서 우리 그 바이코트에 참여하면서 애국 우파를 돕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 디스카운트를 받으셔서 혜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뉴스가 갑자기 터커 칼슨을 8시 뉴스에서 하차시킨 것은 도미니언과의 그 소송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미니언이 팍스에다가 소송을 낸 것은 defamation suit입니다. defamation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명예훼손인데, 그 무슨 명예를 훼손했냐면 팍스 뉴스가 이 도미니언 전자투표기기가 믿을 수 없다,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도미니언 측에서는 그럼 증거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증거를 못 내놓으니까, 증거를 못 내놓으면서도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실추돼 가지고 우리 회사에 판매가 안 된다, 기계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 대선 당시에 터커 칼슨이 그 경영진으로부터, 그러니까 팍스 뉴스의 제작진으로부터 이 기계가 이상이 있다, 이 기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하라라고 하니까 몇몇 앵커들은 그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은 오케이, 기계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보도를 하겠다. 그런데 물증을 확보를 했느냐? 만약에 확실한 증거나 이런 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나나 그 팍스 뉴스에 소송을 걸어오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곤란해지지 않느냐라고 터커 칼슨은 오히려 계속 물증을 가져오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송 문제로 해서 팍스가 도미니언에 돈을 물어준 것은 터커 칼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팍스 뉴스가 도미니언 전자투표 기계에다가 거액을 배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로 된 것은 그 데포지션 과정에서 주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데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 데포지션이라는 것은 재판이 걸려서 뭐 소송이 걸리면은 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그 양측 변호사가 만나서 그 전에 이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맞냐? 이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맞냐? 하면서 그 확인 절차를 데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차상에서 도미니언 기계가 팍스 뉴스한테 니들이 우리 기계가 문제가 있다, 투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간 다음부터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기계를. 그래서 미국의 각 카운티들이 선거를 주도를 하는데 사는 카운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기계가 나가다가 이제는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팍스 뉴스가 이야기한 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도미니언 기계가 뭐 정확하든 말든을 떠나서 일단 아무도 안 사면은 망하는 거죠. 이 기사에 Dominion CEO says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go out of business.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도미니언 CEO가 망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언제 망하느냐일 뿐이지 이제 시간 문제이다 망하는 게,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니언 이 투표 기계 회사에서 그동안에 매년 연간 그 판매 실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팍스 뉴스가 나간 다음부터 뚝 판매가 없어진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가 안 되니까 이 판매를 니들이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돈을 물어내라 라고 하니까 지난 2년 동안 판매가 안 된 분을 계산해 가지고 팍스 뉴스가 주기로 하고 합의해 버리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을 하지 않고 팍스 뉴스가 마치 소송에서 져서 도미니언에다 기계를 그 도미니언 기계에다 돈을 엄청나게 물어주기로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되고 돈을 주기로 이제 합의가 된 지 며칠 안 돼서 터커 칼슨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파에서 주장하던 전자투표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돈 주기로 하고 터커 칼슨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동안에 우파들이 주장하는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설이 가짜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그 헛소문을 조장하기 위한 그 수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터커 칼슨은 왜 잘렸냐? 터커 칼슨이 잘린 이유를 외부에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진짜 이유를 알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팍스 뉴스의 전직 PD 중에 한 명이 팍스 뉴스 최고 경영진을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소송한 이유는 팍스 뉴스의 경영진이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친화적이지 않고 매우 여성들에게는 고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커 칼슨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이 소송이 들어오니까 터커 칼슨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지하게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터커 칼슨의 선배인 빌 오라일리가 있습니다. 이 빌 오라일리도 이러한 여성 문제로 엮어서 쫓아냈어요. 빌 오라일리가 매우 애국적이고 보수 우파고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연봉을 받던 앵커였는데 이 빌 오라일리도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성 직원들에게 말할 때 매우 여성 직원들을 그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뭐 소송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전직 PD가
터커 칼슨을 포함한 이 고위 경영진을 소송한 것도 매우 냄새가 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소송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데포지션 과정으로 해서 바깥에서 몇 푼 주면은 그냥 소송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터커 칼슨은 그런 이유로 잘라버린 거고, 그리고 터커 칼슨은 잘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터커 칼슨의 고용계약은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만 못하게 한 거지 지금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그 터커 칼슨은 깨끗하고 여성 관계가 깨끗하니까 뭐 성희롱이라거나 이런 걸로 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터커 칼슨을 이렇게까지 해서 갑자기 하차를 시키느냐? 그것은 빌 오라일리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파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니까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025년이 이 계약 만료니까 그때까지, 내년이 대선이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터커 칼슨을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뉴스를 끌어가서 재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입을 막고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 루퍼트 머닥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싫어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왜 그러느냐? 언론이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자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개돼지 몰듯이 모는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을 공공연하게. 특히 정치인들이 언론을 비판하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고 공공연하게 언론이 페이크 뉴스다, 거짓말을 퍼뜨린다라고 언론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 특히 군산복합체, 무기회사, 제약회사, 또 그 월스트리트의 빅머니, 이런 대기업들은 트럼프를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그 로비가 합법화돼 있고, 워싱턴은 이 로비 회사들, 전직의 고위 관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로비 회사들이 현 행정부와 국회를 로비를 통해서 움직이는 큰 수완포가 바로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 앉아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 같이 자기 자신이 거부이면서 빌리어네어라서 무슨 뭐 돈에 대한 그런 그 사심도 없고, 또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70이 넘도록 비즈니스를 하다가 워싱턴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정치적인 빚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로 처음으로 로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로비가 안 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첫 번째 대통령이니까 빚이 없으니까 로비가 안 되고, 또 건국의 아버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돈이 있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들이나 언론이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썩어 돌아가면서 로비가 돼야지만 뭐 콩고물도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 그 한국인들, 또 특히 이 미주 한인들 중에서 그 헛똑똑이들이죠. 자기 자신들이 무슨 뭐 공부도 했다, 뭐 아는 게 좀 있다 하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욕을 합니다. 뭐 말이 뭐 거칠고 뭐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대기업과 방위산업체와 제약회사와 언론과 모든 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고 로비 받지 않으면서 강력하게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해야만 국민들이 편하게 되고 나라가 올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에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운영할 차기 그 CEO를 고용을 했죠. 린다 야카리노라는. 근데 이 린다 야카리노라는 사람이 뭐 좌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그 NBC 유니버설의
광고 담당 총수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그 임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 중에 Presidential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포츠와 건강 그다음에 영양위원회라는데 위원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좌파라는 소문이 난 것은 다보스 경제 포럼에 그 계속 다니고 2019년도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예방 주사를 광고 기획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본인이 NBC 유니버설에 광고 총수로 있으면서 기업에 있으니까 그런 광고를 담당하는 이 WEF 세계 경제 포럼과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방접종 광고하는 기획이나 이런 걸 하니까 자기 일인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일론 머스크는 광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거는 광고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최대한 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고용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린다 야카리노를 고용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린다는 좌우를 공평하게 이 해가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약간 우파 성향이 오히려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위터가 터커 칼슨을 영입을 하고 또 이런 린다 같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CEO로 하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데일리 와이어라고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노란 딱지를 유튜브에서 주고 해가지고 광고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위터로 가려고 그래요. 트위터가 아시다시피 약점이 영상이 2분밖에 안 올라갑니다. 비디오가. 그래서 이것을 1시간이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부터도 당연히 유튜브 버리고 트위터로 가겠습니다. 이 유튜브는 구글이 보통 탄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들을. 그래서 트위터가 이렇게 좌우 구분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게 되면서 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면서 그런 날이 오면 이 유튜브의 이 구글은 그냥 바로 밑으로 제2, 제3의 기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심 TV를 소개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